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 유튜브 제어창에는 50분 정도 와주셨습니다. 네,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쭉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관련된 웨비나를 쭉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코파일럿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그 켄로보님이 그 코파일럿만 강의하시는 게 아니고 챗GPT도 굉장히 그 전문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 챗GPT를 나만의 챗봇으로 만드는 GPTs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의가 여러분들 그 GPTs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거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시면 이제 마지막에 말미에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도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GPTs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나는 GPTs라는 걸 처음 들어봤고 오늘 그냥 엑셀 봇을 만든다 그래서 왔다. GPTs는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나서 한 20초 후에 아마 채팅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켄로버님이 말씀하실 때쯤이면 올라올 테니까 이제 켄로버님을 모시고 이제 오늘 네, 저희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켄로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라이브가 지금 저희가 뭐 꽤 이제 조만간 이제 한 손가락이 아니라 두 손가락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어색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 올라오는 거 좀 보고 계시죠? 네네, 보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 대부분 다 2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켄로우님의 또 좋은 강의 잘 들으면 좋겠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켄 로봇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요즘 업무 자동화에 관련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업무 자동화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제 코파일럿이죠.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이제 제품들은 많이 있지만 코파일럿이 탑재가 되어 있는 업무 자동화가 이제 막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저희가 챗GPT를 가지고 비슷한 그 GPT를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가지고 일단 먼저 좀 그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또 이제 관련해서 2탄, 3탄 이제 물론 이제 챗GPT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업무 자동화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오늘 1탄으로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대부분 다 GPS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알고 계시는 걸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클럽이 MS 쪽에 좀 이렇게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엑셀 좀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업무 도우미 챗봇을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따로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오늘 그 엑셀 업무 도우미 엑셀본 만들기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GTPS를 지금 보니까 모르는 분도 좀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GTPS를 왜 만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 좀 드릴 거고요. GTPS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본 만들기 위해서 꼭 엑셀본만은 아니지만 오늘은 엑셀봇을 통해서 그 GTPS를 만드는 방법, 기획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GTPS는 그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챗봇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2023년 11월에 오픈AI 데브데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목적이 여러분 이제 그 관심사나 또는 이제 업무, 오늘 하는 건 업무죠. 업무에 따라서 목적에 맞도록 내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챗봇을 직접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이제 개발 지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자연어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챗GPT 쓸 때 프롬프트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한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어를 가지고 그냥 그 코딩 없이 GPT를 만들 수 있다,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챗봇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점점 이제 그 고도화되고 있어요. 다른 그 외부 어플리케이션들하고 AP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업무 자동화를 또 이렇게 구성해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강의의 최종 목적은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외부 업무 데이터들, 그러니까 업무 어플리케이션들 이용을 해서 자동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도 있죠. 최종 목적일 수도. 이 GTPS는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또는 팀즈 구독자들만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이전에는 무료 사용자들, 그러니까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사용을 못했는데 5월 13일 날 GTP4.5가 발표가 되면서 무료 사용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쓰실 수는 있지만 제작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GTP4.5 자체가 사용량 제한이 있잖아요. 또 이제 무료 사용자들은 며칠 쓰지 못하시고 이제 이렇게 사용이 종료가 돼서 또 이제 그 일부 어떤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쓰실 수는 있지만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GTPS를 만들어서 쓰시려면 구독을 하셔야 된다. 플러스로 구독을 하시고 쓰셔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TPS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업무 자동화하고 업무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뭐 반자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자동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많이 입력을 해야지만 어떤 우리가 목적한 바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계속 반복되는 그 프롬프트 입력을 GTPS를 만듦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GTP 스토어를 먼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GTP의 각 카테고리의 가장 위에 있는 그 GTPS들은 대부분 벤더들 거잖아요. 많이 보이는 캔바라든지 웹파일럿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들을 가진 그 GTPS들이 올라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도 할 수가 있고 그런 회사들도 그리고 또 이제 개인들도 내가 GTPS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응답을 잘 하게끔 하고 뒤에다가 내가 내 홈페이지나 아니면 내 블로그나 이런 곳을 링크를 걸어서 출력 후에 이제 그러니까 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GTPS가 구글이나 이런 곳에 검색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도 이제 내가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GTP 한계를 뛰어넘는 나만의 AI 서비스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생략을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쓸까 말까 고민해서 빼버렸어요. 지금 이제 수익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오픈 AI가 작년 한 11월쯤에 요 GPS 발표를 하면서 수익화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했거든요. 유튜브처럼 수익을 일부 분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되고 있지가 않아서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확실하게 어떻다라고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뺐는데 그 수익화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GTPS 얘기를. 이제 제가 아직
뚜렷한 뭐가 없어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쟁력 GPT를 만드는 핵심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들다 보면 보이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침이라고 하는 건데, 프롬프트를 우리가 그 개발자들이 코딩하듯이 잘 쌓아 나가는 거, 순서대로 동작을 하도록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프롬프트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대화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지침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3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요. 웹 검색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제 코드 해석 및 생성 기능, 그리고 이제 그 빙 브라우저가 동작을 하는 거고,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형 AI가 동작을 하는 거고,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그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죠. 근데 그 기능 3개가 기본적으로 그 장착이 되어 있고, 이 기능들은 필요에 따라서 끄거나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현을 합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나에게 딱 맞춰진 지식. 그러니까 내가 이 챗봇을 만들 때 이 챗봇을 특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 데이터를 내가 부여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는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 말고 그 우리 회사만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나만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지식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해가지고 그 파일을 직접 바라보게끔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현재 그 챗GPT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기능 플러스 웹 검색, 이미지 생성 기능, 코드 인터프리터, 요 기능 말고 다른 기능들을 또 부여해 줄 수가 있는데, 얘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외부 데이터 또는 외부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동을 해서 다른 기능들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원래 갖고 있는 기능 플러스 내가 이제 땡겨오려고 하는 API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연동을 하게끔 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챗GPT가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추가로 부여하는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지침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만들 거고, 그리고 기능도 사용을 합니다. 코드 해석 및 생성,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지식은 이용하는데 데이터를 주지는 않을 거고, 여기다가 그냥 간단한 한글 폰트 하나 이렇게 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고, 다른 작업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GTP 제작을 위한 도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GTP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GTP를 사고 파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이걸로 이제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 안에서 우리 유튜브 공짜로 이용하듯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GTP를 찾아서 사용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GTP 스토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여러분 검색을 통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GTP를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GTP 여기 먼저 GTP 빌더부터. GTP 빌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GTP 빌더는 대화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코파일럿, 챗GPT가 응답을 하듯이 이 GTP 빌더가 응답을 해주면서 구성을 해줘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 빌더 다 구성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이제 GTP 편집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셔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GTP 편집기를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빌더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초반에 작업을 하실 때는 빌더를 쓰시고, 나중에 이제 편집기에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그냥 아예 빌더 안 쓰고, 편집기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내GPT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GPT를 보실 수 있는 곳, 모아놓은 곳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GTP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는. 내가 GTP를 만들거나 내가 만들어놓은 GPT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냥 바로 같이 이제 실습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그 플러스 사용자들은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냥 우리 따라서 하시면 돼요. 화면 보시면서 살살 따라서 하시면 되고, 혹시 중간에 놓치시면 다시 보기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GTP 스토어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화면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그 패널에 보시면은 GTP 탐색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눌러 보시면 이렇게 GTP 스토어가 열립니다. 열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검색을 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장 그 최상위 선택 항목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애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즘 인기 있는 것들 6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글쓰기도 있고 생산성도 있고 연구 및 분석, 교육,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거 눌러보시면 바로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6개씩 보이고 필요하다면 더보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 해당 카테고리에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크롤링하는 그 GTP가 있어요. 웹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부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때 API를 이용을 하는데, 그 API가 웹파일럿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이 돼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많이들 만드시거든요. 같은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량이 많은 거 쓰세요. 사용량이 많은 거 쓰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기능들, 한글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그림 동화, 보통 이제 처음에 챗GPT 배우시는 분들 또는 GTPS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블로그에 글 쓰는 거하고 그림 동화책 그리는 걸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된 이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라고 치시면은 블로그에 관련된 GPT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하실 때는 보시면 사용량이 많은 것들 찾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기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좋은 거 찾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옵니다. 꼭 굳이 영어로 된 걸 검색 안 하시고 한글로 된 거 쓰셔도 됩니다. 한글로 된 거 빨리빨리 쓰시고 좀 더 익숙해지고 이제 내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것들 더 있는데 한글로는 없네 그러면 이제 영어로 된 거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GTP 스토어에서 사용하시는 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GTP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만드는 그 메뉴가 여기 GPT 스토어 안에도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내 GPT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눌러보시면은 여러분 그 계정의 이름, 이거 자꾸 머리 뜨네요. 이게 눌러보시면 밑에도 내 GPT가 있잖아요. 그 스토어 안에도 내 GPT가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계정 아이콘 안에도 요 메뉴 안에도 내 GPT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떤 걸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내 GPT 눌러볼게요. GPT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도 있고요. 내 GPT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GPT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GTP 사용하시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여기 특정 GPT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패널에 이렇게 뜨거든요. 내가 썼던 것들이 이렇게 쭉 떠요. 뜨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썼던 거, 사용했던 것들을 선택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멘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GPT죠. 여기 챗 GPT 화면이죠. 여기서 골뱅이 버튼 이렇게 누르시고 위에서 제가 엑셀 보시라고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치게 되면
그렇죠? 뜨죠? 엑셀봇이. 엑셀봇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걸려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챗봇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쓰고 나면 이 창 안에서 또 다른 GTPS를 불러다가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창에서 내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GTP를 불러다가 사용하시고 호출해서 사용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사용 방법도 알려드렸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GPT 들어가서 GPT 만들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GTP 만들기를 누르면 구성이 뜨는데 이게 GTP 에디터예요. 이게 GTP 편집기고요. GTP 빌더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 여기 만들기예요. 이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대화형으로 우리 GTP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빌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만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나는 엑셀봇을 만들 거야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엑셀 업무를 도와주는 엑셀 봇을 만들고 싶어 하고 엔터 쳐볼게요. 아까는 계속 영어로 하더니만 한글로 지금 또 대화를 하네요. 엑셀 업무를 도와주는 엑셀봇을 만들고 싶어라고 했더니 좋대요. 그리고 엑셀 작업을 도와주는 GTP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이 GTP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예를 들어 소식 작성, 데이터 정리 또는 피벗 테이블 형성 같은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할까요? 이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보면 순서가 여러분 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름부터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름을 안 물어보거든요. 원래 이름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보통은 이름을 먼저 정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을 건너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름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정하셔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업무를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업무를 물어봐서 제가 엑셀에 대한 업무를 좀 자세히 적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 갖고 바로 그냥 적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수식 작성, 데이터 정리, 피벗 테이블 같은 이라고 됐잖아요. 제가 이거를 조금 여기는 자세히 적어주기 위해서 제가 챗GPT를 하나 더 열어서 그냥 작업 하나를 아예 만들어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더 열어서 여기다가 엑셀 업무의 범위를 적어달라고 알려달라고 할게요. 그때한테 엑셀 업무 범위라고 할까요? 범위를 알려줘. 예를 들면 소식 작성, 데이터 정리 또는 피벗 테이블 생성과 같은 업무야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알려주면 그 업무 범위를 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할게요. 네, 많이 알려줬는데 자동화 및 매크고 데이터베이스 및 외부 데이터 연결 이런 건 지금 얘가 하긴 그렇고 차트 및 시각화까지 얘가 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들을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 및 정리까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 정리, 수식 및 함수 사용, 데이터 분석 및 가공, 차트 및 시각화 여기까지만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내용들은 그냥 창 하나를 더 열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돕는 역할일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요거 이렇게 줄게요. 주고 요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어, 140분이나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엑셀 업무를 도와주는 GPT를 일단 초기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GPT의 이름을 정해야 될 차례래요. 엑셀 어시스턴트
엑셀 마스터, 엑셀봇. 저기 엑셀봇 나왔네요. 난 엑셀봇이 좋아요. 그래서 엑셀봇이라고 해달라고 할게. 엑셀봇 제가 하나를 만들어놨거든요. 아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습하려고. 그래서 2번이라고 할게. 엑셀봇 2 이렇게 할게요.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상관없어요. 지금 요거는 나중에 가서 만들어도 돼요. 지금 뭐 해도 되는데 나중에 가서 구성 가서 해도 되거든요. 일단은 안 할게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고 나중에 시도해 볼 수 있고 대화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알겠다고 할게요. 오케이는 할게요. 오케이. 엑셀봇 2를 미리 보기로 테스트해 보세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추가로 하나 뭐 넣어야 될 게 있는데 응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얘가 지금 수식을 다루는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할 때 그 계산식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사실. 되게 많아서 요즘은 그 수식 계산 잘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여기 챗봇으로 만들고 나면은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그 엑셀 시트를 올려주고 업로드 해가지고 그 엑셀 시트 안에 계산해갖고 내려줘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이 좀 틀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응답을 할 때 차근차근하게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답변을 줄 때 다시 한번 검토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추가 요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추가 요청이 있어. 얘가 이제 제 대화를 끝내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말을 걸면 돼요. 이렇게 추가 요청이 있어라고 하면 응답 방법, 응답 방법을 추가하고 싶어. 여기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는 특정 표현의 스타일. 일단 응답을 줄 때,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하고 점 반드시 내용을 검토. 특히 수식 계산이나 함수 같은 대답을 할 때 꼭 이 내용을 수행하라고 하게요. 응답을 줄 때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대답하고 대답 중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게 해달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서 오케이나 할게. 이제 오케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만들게요. 지금 사실 여기서 잠깐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닫혀도 들어가 보시면 내 GTP 안에 들어가시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저장이 됐고 한번 그냥 또 만들기 버튼 눌러서 마지막으로 맞추시면 되고, 만약에 테스트를 여기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자, 바로 여기서 구성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뭔가를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저장을 하고 일단 만들기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실 건데,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누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시를 하는 방법을 얘가 이제 가이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만 보기를 할 건지, 아니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링크를 준 사람들이 얘를 이제 열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아니면 GTP 스토어에다가 게시를 해서 GTP 스토어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가 GTP 스토어를 통해서 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줄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박무선님 지금 질문하신 게 구성 요소 중에 그 스키마와 액션의 링크나 HTML 코드를 넣어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다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안 넣으셔도 돼요. 그거는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넣으시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저는 안 넣을 거예요. 일단은 GPT 보기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시간계상 저희는 몰아서 할게요. 이렇게 이제 여시게 되면 여기 이제 누르셔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편집하러 들어갈 때는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보면 GPT 편집이라고 있거든요. 편집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이제 만들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구성 안에 있는 게 이전에 여러분이 조금 아까 이제 만들어진 게 이게 구성이에요. 이게 구성인데 이게 인스트럭션이에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여기 있는 그 프롬프트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서 뭔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고요. 나는 그냥 그 특정 부분만 변경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여기서 고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제 고치려고 했던 부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여기서 다시 하시게 되면, 지금 하시게 되면. 그래서 다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동으로 이 지침을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너무 어렵죠. 지금 내용이 지금 영어인데다가,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어도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일단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할 거고요. 번역을 한 다음에 멘테너스 하기 위해서 구조화를 시킬 거예요. 구조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화를 시킬 거고,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를 복사를 해서 얘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 지금 구글이래요. 디벨 번역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디벨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잠깐 이제 우리 PPT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제작 프로세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제작을 하실 때는 일단 이제 아이디어 기획을 하시고, GPT 개발을 하시고, 테스트 및 검증을 하시고, GPT 스토어에 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고, 이제 기획하기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제가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상태니까 중간에 요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GPT 기획하실 때는 일단 이제 내가 이제 겪는 문제,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갖다가 뭐 간편하게 줄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프롬프트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간소화시킬 수 없을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출발하는 거고, 만드실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GPT 스토어에서 잘 만들어진 GPT들을 배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얘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걸 알아야지 또 내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GPT 기획의 핵심 요소,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평가 방법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불편함에 대한 것들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유사하게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면 만들만 한 거죠. 벤치마킹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핵심 요소가 이거예요. 이제 문제 인식과 목표 설정, 대상 사용자를 분석하고 핵심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하고 있었던 작업이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작업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평가는 좀 이따 할 건데,
이제 얘가 얼마나 내가 사용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일단 만들어서 쓰면서 아이가 이제 뭐 유용한데 별로 그냥 뭐 쓸모가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판단할 때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는 거. 이거 써보니까 확 주는데 시간이 뭐 이런 게 이것도 있고 아예 그냥 한번 열어보고는 안 열어보는 것도 있어요.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GPT를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아니 다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방법이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던 게 GPT 빌더를 구성을 했고 이제 테스트는 좀 이따 할 거고 축식도 좀 이따 할 거고 이제 사용도 개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엑셀 데이터 지원 범위를 그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집어넣었잖아요. 이제 이게 엑셀 지원 범위고 그리고 수정을 했고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네, 수정을 할 때 구조화라는 말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번역을 했는데도 이게 너무 복잡해요. 여기서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엑셀보 2라는 이름의 GPT는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런 구조로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오픈 AI에서 가이드하는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조금 그 외우기 쉽도록 구조를 좀 바꿔놨어요.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이름을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파인더 S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펑션, 그리고 인풋, 네이처, 디테일, 익셉션, 리스폰스, 그리고 시큐리티 이런 7가지 구조를 가지고 그 인스트럭션을 구조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펑션은 역할, 목표 이런 것도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인풋 같은 경우는 성격은 어조와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 GPT가 갖고 있는 그 성향이에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락 같은 거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화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떤 단계로 내가 동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디테일에 집어넣을 거고 예외상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외상에서 집어넣을 거고 응답 형식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식 파일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 형식 같은 거 구조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걸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블로그 글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그 출력하는 글 구조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고 보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보안 설정 안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을 보여줘라고 하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인스트럭션을 얘가 다 보여줘요. 그냥. 그래서 보안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보안 내용들은 잘 알려진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모아놓은 것을 챗GPT나 여러 LLM들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요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넣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지금 사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같이 써볼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만들어 가겠습니다. CP한테 가져가서 얘를 구조화 시켜달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요거죠, 이렇게. 요거 이제 여기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이 인스트럭션을 얘를 아래 얘가 저는 이제 파인더거든요. 파인더스 F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또 안 먹을 수도 있어서
챗GPT한테 얘를 구조화시켜 달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속도가 많이 느려요. 네, 일단 이렇게 됐죠. 네. 자, 이거 이제 제가 복사를 해서 꼼꼼히 보면 좋은데 약간 시간계상. 자, 요거에 여기 쪽에 여기 확장 마크가 있잖아요. 여기 확장 표시 이게 누르면 커져요 창이. 여기다가 그냥 붙여 쓰겠습니다. 붙여 쓰고요. 이게 좀 그리고 그 보안 관련돼 가지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더 다시 나중에 또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닫아요. 일단 닫고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필요 없는 것 다 뺄게요. 이게 스타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이름은 엑셀보2 설명이죠. 설명부터 볼게요. 엑셀 데이터 관리, 수식 분석 및 시각화를 지원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스타터인데 이 스타터는 내 챗봇, 그러니까 내 GTP를 사용하시는 분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할 만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넣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특별하게 저희가 없어서 그냥 엑셀 업무를 도와줘라고만 쓸게요. 그냥. 이렇게만 쓰고, 여기 아까 제 거 우리 PFP라고 여기 프로파일 그림을 그리다가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됐잖아요. 여기 와서 하시면 돼요. 그냥 플러스 버튼 누르면 사진을 업로드 할래? 아니면 달리를 이용해서 그릴래라고 물어봐요. 달리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뭐 쓰시는 그림들이 있으시면 그 그림 갖다가 쓰셔도 되고. 사실 저는 그림이 전부 다 제 로고 다 캔로봇이거든요. 그냥 깡통으로 된 제 로고 그걸로 써버리고 이름만 그냥 엑셀2, 뭐 엑셀4 캔로봇, 뭐 그림 동화책을 그리는 뭐 라이터, 뭐 캔로봇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할 건데 얘가 그래프를 그려주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한글을 이렇게 표현할 때 한글이 다 깨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글 깨질 때 한글 폰트 업로드해주고 얘를 가지고 한글 표현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여기도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하나 업로드를 해줄게요. 지금 여기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애죠. 얘를 이름 바꾸기 해서 복사를 해서 이름을 하나. 네, 지금 한글 폰트예요. 이게 한글 폰트를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 지식 파일이 원래는 이제 여러분 뭐 얘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특정 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줄 챗봇이다. 그러면은 그런 매뉴얼 파일을 PDF라든지 뭐 우리 텍스트 파일이라도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도는 아니고 응답을 할 때 이 폰트를 써가지고 한글을 잘 표현하게끔 해주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요것도 인스트럭션도 수정을 지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얘만 써놓고 나면 인스트럭션에 얘를 연결해주는 그 내용이 없으면, 프롬프트가 없으면 얘가 매달려 있더라도 사용이 안 되져요. 그래서 얘를 쓰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열어서 응답 쪽에서 응답을 할 때, 응답 형식이 여기 있죠. 응답을 할 때 응답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수식 카운트 또는 차트나 설정 등의 코드를 제시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내리고 각 단계의 결과물이 엑셀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라고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릴 경우 요거죠. 요 컨트롤 을 사용해서 한글을 정상적으로 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저 파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금 기능은 웹브라우징 필요 없고 달리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이 코드 인터프리터 갖고 다 해야 되거든요. 얘는 굳이 필요가 없고 인터넷 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 쓰셔도 돼요. 근데 달리 같은 경우는 얘를 살려놓으면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얘 갖고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들 때 달리는 꺼버려요. 이걸로 그림 그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액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을 안 할 건데 아까 박무선님이 물어봤던 게 요거잖아요. 얘네들 여기다가 뭐 하던가 아니면 요거를 꼭 써야 되냐 안 써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쓸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네, GPT 보기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요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링크를 드릴까요? 이거를 링크 복사를 해서 제가 저희 그 대표님, 매니저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사실 테스트도 안 해보고 시간 관계상 드리는 거라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 엑셀 업무를 도와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여기가 제가 요거하고 제가 다른 것도 하나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조금 손을 더 보면 그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떤 거 할래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여기 그것들을 지금 못 넣었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물어볼게요. 어떤 업무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볼게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나 봐요. 이게 멈추지가 않았네. 물어볼게요. 네, 지금 뭐 데이터 정리 및 가공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다고 하죠. 아까 그 우리 물어봤었죠. 네, 수식하고 함수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고 네, 중복 데이터도 지금 보면 제거를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그 챗GPT 가지고 만든 데이터 셋인데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분이 두 사람이에요. 장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이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오세훈도 지금 보면 여기도 있잖아요. 요 파일에 중복 데이터를 한번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줘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중복 데이터 중복 데이터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할게요. 네, 제거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엑셀 파일로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원래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여기 지금 중복되어진 데이터 다운로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아까 여기 일단은 23줄이었는데 지금 2개가 제거가 돼서 21줄이고 여기 번호가 보면 여기가 1, 2, 3, 4, 8번이 있잖아요. 장서연. 아까 이제 뒷번호를 지운 것 같아요. 지금 1, 2, 3, 4, 5, 6, 7, 15 오세훈. 그렇죠? 보면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있었던 그 장세현하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고객정보 데이터 셋 1, 2가 있잖아요. 이 1, 2를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한테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라. 요거를 병합을 해서 달라고 할게요. 얘를 한 통합 문서에 로 만들어줘. 만들어줘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한 통합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한 시트에 정보를 같이 저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저는 이제 각각의 시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파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 파일이라는 게 뭐죠? 요 지금 저 테스트하고 있는 파일? 아까 폰트 파일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폰트 파일은 어떤 건지 상관없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누라고 하는데 가셔가지고 여기 한글 파일 되게 많거든요. 눈누 가셔가지고 여기 어떤 거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한글 파일 아무거나 받으셔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눈누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폰트가.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어딨죠? 얘인가요? 예. 여기 지금 통합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여기 지금 다운로드 받아졌고, 지금 보면 여기 시트 1 있고 시트 2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김철수가 제일 위에 있고 김용수가 있죠. 그렇죠? 시간에서 한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지금 보면 차트 생성 데이터가 있네. 차트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뭐 분기별 전자제품 그리고 매출 금액 목표 달성률 뭐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이 설명을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만 이게 얘 때문에 못 읽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넣었어요. 여기서 어떤 그 차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분기별 제품군의 매출 금액 비교는 막대 차트로 하는 게 좋고, 전체 매출도 마찬가지고, 뭐 원형 차트는 뭘로 하면 좋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거를 막대 차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필요를 막대 차트를 이용해서 보여줘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글 안 보여줄 수 있어서 한글은 한글 폰트로 써. 이렇게 쓸게. 원래 이거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한글 폰트 한 번에 깨질까봐 지금 시간이 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잘 안 깨지고 잘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죠. 여기 한글이 잘 나왔어요. 그렇죠? 저처럼 이게 네모 나오는데 한글 폰트를 잘 넣어놔서 제대로 이제 맞게 차트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차트들을 이용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예,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여기 꺽쇠 분석보기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면 이게 파이썬 코드거든요. 저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저기 뭐 코랩이나 아니면 코드펜이나 여러분 그 깔아 쓰는 그 아이디들에다가 넣어서 데이터 뽑아서 쓰셔도 또 돼요. 이것들도 파이썬 조금 쓰실 줄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쓰셔도 됩니다. 잠깐 좀 마무리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구조화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파인더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형식으로 또는 뭐 다른 구조화를 시키셔도 돼요. 본인이 내가 이제 기억하기 편하고 내가 쓰기 편한 형태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만들어 쓰셔도 되고, 기존의 방법들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조화를 해서 챗GPT에 넣고 이렇게 바꿔줘라고 한 거죠. 조화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화 스타터, 그리고 이제 우리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게끔 하겠다라고 기능 설정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 폰트 하나 지식 파일에 넣었고, 인터랙션에다가 사용하게끔 연결을 해줬죠.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뭐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 주 토요일부터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부터 좀 지금 많이 좀 아시는 분들까지 배우실 수 있도록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GPTS들 만드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가이드를 할 예정이라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이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지금. 구조화 프롬프트는. 질문 또 있으신가요? VBA요? VBA도, 시간 되나요? 전 대표님? 네네, 좀 뭐 해주시죠. 예. VBA는 그냥 VBA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예시로 만들어 놓은 게, 요것도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데이터셋을 요청을 하면 돼요. 챗GPT한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챗GPT가 이거를. 그래서 VBA 기존 코드 저도 이게 만들어서 안 열어봐갖고 열어봐야 돼서 지금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해놓지가 오래돼갖고 읽어봐야 됩니다. 얘는 담당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하거나 특정 셀 값에 따라 색상 또는 서식을 변경하는 VB 코드를 작성해 준대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얘를 알려줘야겠죠.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그냥 넣어주고 얘랑 한 몸이니까 이 시트 셋을 분석해서죠. 그래서 담당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프로젝트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하거나 특정 셀값에 따라 색상 또는 서식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VA 코드를 작성해 줘라고 해야겠죠. 얘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첨부가 안 되는 이전에 그 3.5 뭐 이런 거였으면 저거 안에 다 써주셔야 돼요. 좌표들을. 주소를 다 뭐 써주셔야지 얘가 이해를 하는데 첨부 파일로 저렇게 넣어주게 되면 제가 저걸 분석을 해서 저거에 맞게끔 코드를 짜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VBA 코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를 나중에 VBA 편집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엑셀에 VBA 편집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게 한 번에 맞을 수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넣어 보시고 에러가 나면 어떤 에러가 났어라고 저기 요청을 해서 또 받아가지고 다시 V 편집기에다 집어넣어 테스트해 보시고 에러가 나면 또 테스트해 보시고 이런 수밖에 없어요. VBA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이제 VBA 코드를 좀 잘 하시는 분은 요게 한 방에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에러나는 값만 주기도 해요, 얘가. 그래서 VBA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써보셔야 돼요. 연습도 좀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이거는 이게 넣어서 그냥 한 방에 맞으면은 되는데 안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얻으시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만 좀 드리고 말게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신창현님께서 지식 파일 없이 GPT 제작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가능합니다. 지식 파일 없어도 됩니다. 저 아까 그 펀트 같은 경우도 얘가 특별한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 파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가 한글 폰트가 없으면 깨져요, 저게. 한글 표현이 안 되는데 그 한글 표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식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뭐 회사에서 뭐 인사과에서 HR 팀에 있는데 HR 팀에서 회사에서 그 가이드하는 특정 그 회사의 규정 같은 것들을 사원들이 물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휴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 그 매뉴얼 펼쳐가지고 찾아본 다음에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PDF 형태로 저 지식 파일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챗봇을 만드냐면 회사 규정, 도우미, 챗봇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 규정이라고 하는 그 파일을 지식 파일을 올려놓고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챗GPT가 잘 알아요. 그냥 워낙 잘 아는 내용들이고 지금같이 엑셀도 되게 잘하거든요. 챗GPT가 원래. 근데 이제 그렇게 얘가 원래 잘 아는 내용들을 사용하실 때는 굳이 지식 파일을 안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만 쓰이거나 얘가 꼭 알아야지 되는 내용들이다. 얘는 범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잘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식 파일을 올려주셔야 돼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추가로 오늘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네네. 예, 일단 저희가 시간이 약간 좀 초과돼서 오늘은 이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켄로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 부트캠프도 개설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좀 전에 제가 채팅창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할인 혜택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남기신 그 이메일을 내일 또 한번 저희 다시 보기 하고 이 과정 안내 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GPTs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감을 얻으셨다면 꼭 저희 과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캔로버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 강사님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상으로 저희 퓨처워커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코파일럿 관련해서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고요. 저희 이제 곧 공지가 나갈 건데 다음 주 일주일 후에 공지가 나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코파일럿 클럽 컨퍼런스 또 5일 동안 또 릴레이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또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